구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겪어온 부모와의 이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저릿해져요. 구하나에게 엄마가 누군지는 알 수 없고 아빠는 7살 무렵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해요. 어려서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온전히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게 구하나 성격에 참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입양과 파양을 거듭하다가 10살 때 겨우 아빠 친구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18살 때 양부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구하나가 느낀 상실감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틈도 없이 이별이 반복됐으니까요. 그런데 양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주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하나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책임감 그리고 애틋함을 배운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 양부모의 따뜻함이 없었다면 구하나 인생은 훨씬 더 삭막했을지도 모르죠. 아이러니하게도 짧게나마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오히려 더 큰 그리움을 남겼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런 그리움이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게 하는 힘을 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부모의 죽음 이후 구하나가 살아온 인생을 떠올리면 평범한 20살 시절에 누릴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학비 걱정은 기본이고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니까요. 특히 지은이나 지창이 아직 어린 상태였고 게다가 이두나와 인연이 겹쳐서 은총이까지 떠맡게 됐으니 구하나는 스스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양부모가 생전에 보여준 사랑 덕분에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구하나 인생의 짐처럼 따라다니기도 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또 헤어지고 또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머리 한구석에 맴돌았을 거라고 짐작돼요. 그런 불안을 달래기 위해 구하나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동생들을 챙기고 헌신적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양부모의 죽음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이자 동시에 구하나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든 동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구하나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 상처를 무작정 외면하기보다는 스스로 극복하면서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보이죠. 구하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도 버틸까 싶을 정도로 극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막상 돌아보면 그 어려움의 뿌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양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혼자가 됐다는 비극적 경험에서 비롯됐어요. 그 시련들이 구하나를 구부리고 찢어놓은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구하나를 누구보다도 타인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죠.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을 테고 그 외로움 덕분에 오히려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게 아닐까 해요. 구하나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해왔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같이 사는 남매였지만 18살에 양부모까지 잃고 나서는 사실상 보호자 노릇을 해야 했죠. 다시 고아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동생들을 한자리에서 돌봐야 했고 학업도 제대로 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뛰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들었어요. 구지은과 구지창은 한창 사춘기일 때였을 텐데 그 시기에 구하나가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서로 흩어지거나 삐뚤어질 위험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편견도 있었을 거고 막내 같은 동생들을 동시에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컸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구하나가 무조건 참고 희생만 하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일상에서 희생과 헌신이 워낙 몸에 배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대견하면서도 안타깝다 싶기도 하죠. 그래도 구하나는 동생들과 대화하려 하고 가끔은 투덜대면서도 동생들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수고도 사양하지 않아요. 예컨대 지은이 호텔에서 근무하다 말썽을 일으키거나 지창이 요리 실습에서 포기하고 싶어 할 때도 구하나는 스스로 한 발 물러서기보다는 함께 헤쳐나가자고 독려하죠.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해 보여요. 평범한 20살이었다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구하나는 대부분 포기하고 동생들을 챙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책임지려면 대단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특히 은총이까지 데리고 살게 된 뒤로는 육아 문제까지 덮쳐버리니 이중삼중 고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다음 날에는 은총이 돌보랴 동생들 뒷바라지하랴 바쁘게 사는데도 불평이 거의 없어요.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헌신이 가끔은 구하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동생들은 어떻게 해? 라는 책임감이 고스란히 삶의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발목을 잡는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구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가족만은 끝까지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 아닐까 싶어요.
작은 행복이든 큰 희망이든 동생들과 나누고 싶어 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질긴 고생도 마다하지 않죠. 이런 태도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구하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말하곤 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황진구나 구지석조차도 처음엔 그 희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고개를 숙이게 되고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 구하나가 이런 방식으로 동생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본 과거가 있기에 더욱 강인해진 결과 같아요. 힘들어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기 위해 희생을 택하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요. 구지석을 보면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린 시절에는 구하나와 함께 지내면서 뭐랄까 미묘한 호감과 가족애를 동시에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첫사랑 느낌이었는지 혹은 딱히 연애 감정은 아니었지만 같이 자란 피 한 방울 안 섞인 누나에 대한 묘한 애틋함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 죽음의 배우가 신여진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뒤로는 마음에 복수심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고 해요. 구지석은 냉정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듯 보여요. 말투나 행동이 딱딱하고 주변 사람에게 쉬이 마음을 열지 않죠. 그런데 그 안에는 구하나와 지은, 지창을 걱정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가족을 아낀다고 다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가족애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 단지 복수심에 휩싸인 악역이라기엔 너무 인간적이죠. 그래서 복수를 향해 달려갈 때도 이 가족애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가족도 사랑도 버리겠다고 선언해놓고서도 막상 구하나가 어렵거나 은총이가 위기에 처하면 구지석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구지석은 혜성그룹에 들어가 신여진 밑에서 일하면서 그 복수를 구체화해왔어요. 혜성그룹이 과거 구영민 대표의 회사, 즉 구지석 부모의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파헤치고 신여진을 뒤집어 엎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야망이나 욕망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실제로 윤세영이 구지석을 승부욕만 가득한 차가운 사람이라고 흉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속사정을 알면 오히려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걸 앗아간 이들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집념이 얼마나 처절하고 외로운 일인지요. 가족애와 복수심이 부딪히는 지점은 구하나와 다시 얽히는 순간들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현실에서는 구하나가 또 다른 가족으로서 계속 다가오거든요. 구지석이 차가운 말투로 밀어낼 수는 있어도 속으로는 예전에 따뜻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나가 아픈 상황에 놓이거나 은총이 문제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나서주곤 해요. 복수를 위해선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게 구지석이 가진 모순이자 캐릭터로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구지석 마음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는 부모님을 앗아간 신여진에게 철저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남은 가족들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애틋함이죠. 이 두 감정이 계속 대립하면서 구지석을 괴롭히고 또한 드라마 전개를 쫄깃하게 만드는 포인트 같아요. 끝까지 이 복수심과 가족애 중 어느 쪽이 승리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구지석이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어두우면서도 한편으론 따스한 캐릭터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내적 충돌 때문이라고 봐요. 신여진을 얘기하면 일단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이 크게 다가와요. 주변에서는 신여진을 기업인으로서 철두철미하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평해요. 실제로 혜성그룹을 업계 2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냉혹한 결정과 무자비한 방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유진이라는 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뜨거운 모정이 있을까 싶어요.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온갖 조사와 의뢰를 해왔으니까요. 이렇게 차가움과 뜨거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신여진 매력이자 모순인 것 같아요. 회사 일만 하면 엄청난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여주고 감정 앞에서조차 미련 없이 자르거나 이겨내버리는 성격인데 막상 윤유진 이야기만 나오면 그 단단한 가슴이 금세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지석, 황진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신여진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악마처럼 보일 수 있고 한없이 처절하게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겐 또 슬픈 엄마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여진이 딸을 찾으려 무리한 수를 쓰다 보니 주변에서는 이건 그냥 집착 수준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딸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그 슬픔을 기업 성장에 쏟아붓고
또 다른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상처 입히면서도 앞만 보고 달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실제로 과거 기업 사냥 문제라든지 구영민 대표 회사 부도 내는 과정 등이 그렇게 연관됐다고 하죠. 이는 엄마로서는 안타깝지만 기업인으로서는 차가운 면이 지나쳐서 결국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셈이에요. 이런 양면성 때문에 신여진은 복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엄마로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해요. 잃어버린 딸을 찾겠다는 일념은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감정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 극단적이었다는 점이고 그 결과로 주변 여러 사람 인생이 뒤틀려버렸다는 점이죠. 종종 드라마 보면서 신여진이 처음부터 좀 더 인정을 베풀었으면, 윤유진을 잃고 나서도 다른 가족을 소중히 대했다면 이 지경까진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그만큼 신여진의 뜨거운 모정과 차가운 기업가 마인드가 대비를 이루면서 갈등을 더욱 극적으로 끌고 간다고 봐요. 신여진이 잃어버린 딸 윤유진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총이가 친손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복수 대상이랄지 혹은 관계없는 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 윤세영이나 최명지와 달리 은총이는 핏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수를 꿈꾸면서도 은총이에 대한 미묘한 책임감이나 모성애 같은 게 살짝 피어오르는 거죠. 이 아이가 피 한 방울 섞인 손자라면 나중에라도 꼭 보듬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래도 복수해야 할 대상 패밀리에 속하니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도 생길 거예요. 이 모순되는 감정이 신여진을 더욱 흔들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업가로서 쌓아온 단단함으로 쉽게 이겨내려 해도 이미 한번 잃어버린 윤유진을 생각하면 은총이 역시 허투루 대하기 힘드니까요. 또다시 혈연을 놓쳐버리면 어쩌나, 이번에도 잃으면 평생 후회할 텐데 하는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장면을 보면 신여진이 은총이를 멀리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고 윤세영 모녀에게 은총이 맡긴다는 말이 나오면 괜스레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참 이기적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제야 손자로서 받아들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걸까? 처음부터 구하나나 이두나 윤유진에게 잘했으면 은총이도 편했을 거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죠. 또 은총이 입장에서는 신여진이 은총이를 진정 사랑해서 데려가려는 건지 아니면 단지 핏줄로서 조종하려는 건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이 때문에 신여진이 한낱 자기 욕심으로 휘두르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그 복잡한 경계에서 신여진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은총이를 진짜 손자로 여기면서도 복수심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 어느 감정이 우선순위인지 헷갈려요. 은총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드라마 전개에서 신여진이 은총이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조금씩 자각하면서 변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은총이 상처를 지켜보고 미안해한다거나 하나가 양육을 잘 해줬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 결국 신여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긴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그러다 또다시 복수 모드로 돌아가면 역시 신여진이야 싶고요. 그래서 이 모순된 감정이 이야기 흐름에 계속 불씨를 던져주는 거라고 봐요. 윤성호 이야기는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성그룹의 회장 남편으로 지내면서도 신여진과 가치관 차이가 컸다고 하죠. 사람을 중시하는 성격과 사업을 최우선시하는 신여진의 성격이 어긋나면서 결국 갈등이 커졌고, 윤유진이 실종된 뒤에는 가출하다시피 집을 떠났어요. 그 뒤로 리처드 한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를 들으면 더 마음이 안 좋아져요.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기업 사냥 문제나 혹은 누군가에게 쫓긴다거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은둔 생활이었는지도 모르고요. 윤성우가 그렇게 멀리서 가족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을 때 주변 인물들, 특히 황진구나 구하나, 구지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을 떠나 있는 아버지가 뒤에서 뭔가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배신감 들 수도 있고, 반대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지냈겠다는 연민이 생길 수도 있죠. 윤성호 본인 입장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선택이 결코 가벼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에 나서면 신여진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고 윤유진 실종 사건의 진실도 들춰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민됐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험이 커지면 은총이까지 피해를 볼까 두려웠을 수도 있죠. 결국 리처드 한으로 살면서 은밀하게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 은총이 신원 문제나 이두나의 죽음 같은 비극에 즉각 대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나섰다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도 클 거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 윤성호가 중간중간에 은총이나 구하나를 도왔다거나 어떤 자금적 정보적 지원을 했다거나 하는 흘러간 언급들이 있는데 그걸로는 사실 큰 도움을 주기엔 부족했겠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신여진과 대화도 해보고 구지석 복수도 어떻게든 말려보려 하지만 이미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재밌는 건 윤성호가 가족을 떠나 있었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아니라는 점이에요. 반대로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안함과 그리움이 커진 것 같아요. 윤유진 실종 후 거의 20년을 별거하다시피 했으니 그 세월 동안 윤성호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기조차 힘들죠. 본인도 인생에서 많은 걸 포기했을 텐데 막상 가족들 입장에서는 왜 떠났냐, 왜 지금서야 돌아왔냐 하는 원망이 있으니 윤성호가 처한 입장도 참 곤란해요. 결국 이 캐릭터는 가족과 멀리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인물 같아요. 리처드 한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기도 해요.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를 보면 가족 내부의 취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권력을 쥐는 수법이 무섭게 느껴져요. 원래부터 혜성그룹의 핏줄은 아니었지만 윤세영이 신여진 조카라는 사실 덕분에 어영부영 혜성 일가에 얹혀 살았다 싶어요. 그러다가 윤유진이 실종되면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대로 가면 윤세영이 자연스럽게 후계자 대열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명진은 점점 욕망을 키워요. 처음에는 아마도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을 텐데 그게 점점 커져서 혜성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야심으로 변질된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윤세영을 부추겨 구하나나 황진구, 구지석 같은 인물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건 물론 심지어 은총이까지 노리는 모습이 섬뜩해요. 이모녀는 정서적인 유대 같은 것에 관심이 없고 필요한 건 오직 돈과 권력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착한 척, 교양 있는 척, 가족을 위하는 척하는 게 기가 막힌 연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쩐지 불편한 느낌을 받지만 딱히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뭐라 못하거든요. 특히 최명진은 사람을 조종하는데 능숙하다고 봐요. 신여진에게도 회장님을 추앙하는 듯 굴다가 뒤에서 치는가 하면 윤세영에게는 너야말로 혜성을 가져야 해라며 가스라이팅을 해버리죠. 게다가 윤세영도 엄마 말대로 혜성그룹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으니 둘이 합을 맞춰 행동하면 웬만해선 막기 힘들어요. 가족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니까요. 결국 구하나나 구지석처럼 과거의 상처로 인해 복수를 꿈꾸는 이들과 최명지 모녀가 맞부딪히면 더욱 파국으로 치닫죠. 흥미로운 건 최명지와 윤세영이 서로도 완벽히 신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이기적이고 야망이 강한 편이라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느 쪽이든 발을 뺄 수도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모녀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안 가족 내부에서는 갈등이 겹겹이 쌓이고 혜성그룹이라는 큰 조직도 흔들리는 거죠. 보는 입장에선 매 순간 이제 또 어떤 수를 쓸까 긴장하게 돼요. 가족을 틈새로 분열시키는 전략 그리고 약점을 쥐고 협박하거나 심지어 살인미수까지 저지르는 이들의 행태는 정말 섬뜩해요. 구하나와 은총이의 유대감을 보면 이건 그냥 위탁가족 정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원래 이두나가 은총이를 낳았는데 이두나가 세상을 떠나면서 구하나가 은총이를 위탁받아 키우게 됐죠. 혈연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모습이 뭉클해요. 사실 한 명은 청춘 시절부터 생계에 치이고 다른 한 명은 엄마를 잃고 어린 나이에 남겨진 아이라서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모성애와 자식 사랑처럼 발전했어요. 특히 은총이가 구하나가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울컥하게 돼요. 구하나는 은총이를 내 아이로 여기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서류상으로도 어렵고 주변 편견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게다가 은총이가 신여진 쪽 핏줄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끈끈한 애정이 형성돼 있어서 은총이가 이모라 부르든 엄마라 부르든 구하나는 은총이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요. 이게 재밌는 건 구하나 역시 입양아 출신이라 가족의 의미를 남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받은 사랑을 은총이에게 주겠다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은총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무조건 편이 돼서 지켜주려고 해요. 그만큼 은총이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구하나 덕분이고요. 반면 은총이도 어려서부터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떻게 동거인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었는지 돌아보면 한 집에서 잠자고 먹고를 넘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준 과정이 있더라고요. 은총이 입장에서 한 번 버려졌는데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구하나 쪽에서는 이 아이가 나한테 기대도 좋을까? 혹시 상처 줄까 하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결국 서로 소통하고 아껴주면서 이 불안을 조금씩 해소해온 게 아닐까 해요. 그런 관계가 드라마 안에서 말 그대로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적 서류를 넘어서는 진한 유대감, 그리고 상호 보살핌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봐요. 이 드라마가 복잡해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연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예요. 부모를 잃은 구하나 남매가 있고, 신여진한테 복수하려는 구지석이 있고, 은총이는 윤유진 혹은 이두나의 아들이고, 윤세영은 신여진 조카지만 또 다른 욕망을 품고 있고, 윤성우까지 등장하니까 누가 누구랑 가족이고 또 누가 원수인지 애매해지는 순간이 많아요. 구하나는 자신도 입양한 신분이었으니 사실상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기도 하죠. 구지석 입장에서는 신여진은 부모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원수예요. 그런데 또 은총이는 신여진 손자일 수도 있고, 윤세영은 신여진 조카라는 점에서 구하나 남매랑은 적대관계가 되죠. 게다가 황진구가 신여진의 후원으로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도 얽히면서 황진구도 신여진을 엄마처럼 여기고 있다가 결국 갈등에 휩싸이고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대체 여긴 무슨 집안이야?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인맥이 꼬였어요. 어느 쪽이 진짜 가족이고 어느 쪽이 원수인지 혼동될 정도예요. 배신감이 생기는 지점도 여기서 비롯돼요. 내가 아끼던 사람과 사실 피가 이어진 게 아니었다든지, 분명 원수 집안인데 어쩌다 사랑하게 됐다든지, 알고 보니 동생인 줄 알았는데 남남이었고 그 남남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같은 피 같은 설정이 뒤죽박죽이죠.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쭉 보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해요. 다음엔 어떤 뒤통수가 나오려나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혈연 관계 때문에 감정 소모가 엄청나요. 구하나 남매만 봐도 알고 보면 혜성그룹 쪽과 무관하지 않고 윤성우와 얽힌 부분도 사실 세상에 드러나면 온 가족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서로가 알게 되면 그 배신감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감춰두려고 하는데 결국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죠. 예를 들어 윤세영이 구하나가 진짜 누구냐를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식이에요. 혈연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어서 한쪽에 대한 복수 심리가 곧장 전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 드라마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두나, 그러니까 윤유진의 뺑소니 사건은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자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과거의 바닷가에서 실종된 걸로 알았던 윤유진이 사실은 미국으로 입양돼 이두나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사건이 심상치 않았죠. 구하나와 보육원 생활을 잠깐 함께했지만 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그 사고에 누군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돌았어요. 이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이 여러 캐릭터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구하나는 이두나와 특별한 인연을 느끼고 은총이를 맡게 됐고, 신여진은 윤유진을 잃은 고통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변했으며, 윤성우와 황진구도 그로 인해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게다가 구지석의 부모가 죽은 사연과도 은근히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최명지 윤세영 모녀가 이 사고에 얽힌 비밀을 알고 있다는 암시가 드라마 곳곳에 흘러나오죠. 한마디로 윤유진의 뺑소니 사건은 드라마 전체의 판을 뒤집을 만한 핵심 열쇠라고 생각해요. 진실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혈연 관계로 엮여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확 뒤바뀔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치명적인 죗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캐릭터들이 이 사건을 끝까지 숨기고 다른 사람들은 기어코 파헤치려는 긴장감이 이어져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결국 누가 이두나를 죽게 했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나라는 점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돼요. 더욱이 은총이가 바로 이두나 아들이라는 점이 사건에 무게를 더해요. 은총이가 자라며 엄마의 죽음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진짜 엄마인 윤유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주변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이 앞으로도 얼마나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긴장하게 만드는 핵심 축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인물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복수를 꿈꾸지만 그 안에 가족으로서의 애정과 걱정이 공존한다는 점이에요. 예컨대 구지석은 신여진에게 복수하려 하고, 신여진은 구지석을 눈엣가시로 생각하지만
정작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조금씩 엿보여요. 구하나와 황진구는 처음에는 서로 오해하고 갈등했는데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저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 배려해주지? 싶은 지점이 생겨요. 그게 단순한 연민이나 호의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끼리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죠. 윤성우가 떠났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이 심리가 잘 드러나요. 떠날 땐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듯 했지만 사실 뒤에서 전부 지켜보며 지키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신여진이나 구지석이 왜 우리를 버렸냐고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아닌가 보다. 아직도 가족이라 생각해주나 하고 묘하게 마음이 흔들리죠. 이런 부분에서 인물들이 서로에게 가진 원망과 정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평범한 복수극보다 훨씬 사람 냄새난다고 느껴요. 또한 윤세영과 구지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사랑했지만 지금은 원수 같은 느낌으로 대하고 또다시 서로 흔들리는 지점이 있잖아요.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면서도 저 사람 마음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미묘한 걱정을 떨치지 못해요. 아마 둘 다 예전에 뜨거웠던 시간들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게 얄미우면서도 인간적인 거죠. 반면 최명진은 그렇게 인간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 듯 보여 오히려 더 무섭고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구하나와 신여진이라고 봐요. 사실 신여진이 구하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은총이가 껴있거나 어떤 계기로 서로 가슴 아픈 대화를 하게 되면 또 둘 사이에 애틋한 감정이 살짝 보이는 것 같달까요. 이게 원수 중에 원수인 줄 알았는데 타협점이나 이해심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정말 묘하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착각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조차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으로서 걱정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순간적으로 꺼질 뻔할 때가 있고 다시 사건이 터지면 더 크게 활활 타오르기도 해요. 결국 이 드라마가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고자 했는데 서로 대립하고 몰아붙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게 핵심 같아요. 구하나는 동생들과 은총이를, 구지석은 부모의 억울함을, 신여진은 잃어버린 딸 윤유진과 은총이를, 윤성우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돌아왔고 윤세영과 최명지 역시 나름대로 자기들을 지키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런 각자의 지키려는 마음이 뒤얽히고 거짓말과 음모가 반복되면서 결국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죠. 파국으로 갈수록 명지와 세영 모녀가 더 악랄한 전략을 쓰고 신여진도 기업 사냥의 어두운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뒤늦게 사과하려 한다거나 구하나와 황진구가 은총이를 보호하려 애쓰다가 돌발 상황에 휘말리는 등 위기가 이어져요. 이 흐름을 지켜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 순간 긴장하게 돼요.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누군가 쓰러지고 마는 걸까 하는 걱정이 생기니까요. 특히 혈연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들이 결정타예요. 예를 들어 윤유진이 사실 살아있었다거나 혹은 정말 이두나가 윤유진이었고 뺑소니로 세상을 떴다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 그 책임 소재가 명지 모녀에게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거나 하는 대목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기존의 가족 구도가 깨져나가면서 극이 극도로 치닫게 돼요. 구지은, 구지창처럼 무관해 보이던 동생들까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들게 되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예요. 결국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진실이 숨겨진 상태에서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온다는 아이러니일지도 몰라요. 모두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춰진 비밀과 거짓말이 폭로되면서 의심과 배신감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쯤 가면 대체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질까라는 걱정과 긴장감이 한껏 고조돼요. 파국을 막아보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여기서 과연 구하나와 구지석, 윤성우와 신여진, 그리고 은총이가 어떻게 안정을 찾을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파국이 결국 진정한 가족애로 수습될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버릴지 그게 이 드라마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